자, 그러면 그 파이썬으로 진행하는 그 RSC 미션을 첫째 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이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그리고 햄스터 AI 카메라, USB 카메라 노트북이면 내장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리퍼하고 주스 병뚜껑은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미션이 그 RSC 2021년도 미션이었는데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이제 그 30이라는 표지판이 보이면 속도를 줄여서 그 고브란길을 지나서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이 컵에 담겨 있는 그 그림을 이 카메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유리병이냐 아니면 종이냐 분류를 해서 그 목적지로 내려다 놓고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주제가 그 환경을 보호하자 뭐 그런 주제였는데 이게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션이 3개가 있는데 요 그 차선을 따라서 주행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 그 다음에 요 검은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옮기는 게 두 번째 미션. 그리고 격자판처럼 생긴 게 세 번째 미션이었어요. 이 미션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전체 판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조그맣게 A4용지 크기로 잘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에서는 여기 컵에 여기 그 그림을 넣어서 운반을 하고 여기 있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이건 대회 미션이니까 그런 거고요. 학교 수업에서 진행할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서 그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한다고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설치하지 않고 요 대신에 A4용지 크기에 인쇄된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이썬이니까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하드웨어 연결하는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나콘다는 이제 설치를 다 해오셨을 것 같고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같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는 하드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햄스터 로봇에 그 동글을 꽂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카메라, 그러니까 햄스터 AI 카메라라고 하는 무선 카메라를 연결하는 와이파이 동글을 또 컴퓨터에 꽂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햄스터 스쿨 사이트 지금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인데요.
그 햄스스쿨에 가셔서 다운로드에 보시면 여기 왼쪽 밑에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있고요. 일단 햄스터는 로브메이션 제품이니까 로브메이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OS별로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OS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zip 파일로 묶여져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면 zip 파일인데 그 압축을 풀고 그 안에 exe 파일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86으로 끝나고 하나는 64로 끝나는 거예요. 64로 끝나는 게 64비트형. 아마 대부분 다 64비트일 것 같은데요. 혹시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잘 기억이 나시면 그 확인을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그 파일을 실행시켜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되겠죠.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DMG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 디스크 이미지 파일 이걸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파일, PKG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맥OS 버전 10.13 하이시에라부터는 보안이 강화돼서 사용자가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보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거기에 요 허용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는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자, 햄스터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와이파이 동굴의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햄스터 스쿨 사이트로 가서 다운로드에 이번에 보면 요 와이파이 동굴이 아마 갖고 계신 게 지금 IP타임 제품일 텐데 IP타임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게 아마 모델이 N150 미니라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OS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OS 버전이 요 범위인데 그 아주 최신 버전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돼요. 왜 설치가 안 되느냐? 그거는 IP타임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한국 회사인데 또는 이제 그 와이파이 동굴이면 어떤 동굴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IP타임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쓰고 싶으면 다른 걸 쓰셔도 돼요. 와이파이 동굴이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일단 제가 이제 이 정도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제가 너무 빠르면 여기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세요. 자,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로보이드 AI,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 쪽을 할 거기 때문에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할 때 이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도 같이 설치가 돼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설치하면 되겠죠. 자, 요 라이브러리 내에서 텐스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텐스플로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텐스플로우가 요구하는 사항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텐스플로우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tensorflow.org에 인스톨 요 페이지로 가면 요 C++ 제페포 가능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아니면 설치 안 해도 돼요. 윈도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C++ 제페포 가능 패키지를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로 갈 거고 아래쪽으로 좀 스크롤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64비트 컴퓨터는 X64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면 설치가 되겠죠.
이걸 설치를 해주시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tensorflow.org install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C++ 재배포 가능 패키지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화면에서 요 세 번째 거 이걸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아나콘다 지금 설치를 하셨을 거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나콘다 3, 아나콘다 3에 보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어요. 요걸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메뉴가 뜰 거고요. 여기서 자세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까만색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pip 띄우고 install 띄우고 하이펀 대문자 u예요. 대문자 u 한 칸 띄우고 로보이드 AI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쭉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쭉 설치가 될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나콘다를 이제 깨끗하게 새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새로 설치하신 경우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설치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예전에 설치하였고 옛날 그게 남아 있으면 버전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넘파이 그 텐스플로어에서 요구하는 넘파이 버전이 1.20.3인데 뭐 다른 버전에 깔려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설치해 주면 되는 거죠. 요 버전을. 그래서 똑같이 pip install numpy니까 여기서 요만큼 적혀있는 그대로 numpy 넣는 1.20.3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요 버전이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른 메시지가 표시가 안 될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안 될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 그냥 쭉 아무 문제 없이 설치가 될 거예요. 일단 요걸 설치를 하시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설치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설치됐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로봇을 연결하는데 동거를 꽂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란색 불이 안 들어오면 여기 접촉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접촉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햄스터의 전원을 켜시면 되고 여기 가까이 갖고 가면 삑 소리가 나겠죠?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 스파이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아나콘다 말고 그냥 뭐죠? 기본적인 파이썬 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뭐 파이참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스파이드가 가장 편한 것 같아서 수업은 스파이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스파이더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설치 계속 하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스파이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설정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해지는데, 여기 런 메뉴가 있죠. 여기 런 메뉴가 있고요. 런 메뉴에 가시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런 메뉴에 Configuration per Fil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 창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원래 첫 번째 그 선택되어 있는데 이걸 세 번째 걸로 이게 외부 시스템 터미널에서 실행하겠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요 제일 마지막에 Always Show This Dialog on First File Ru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파일을 열었다. 파일을 열어서 처음 실행할 때 이 다이얼로그를 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요 앞에 요 세 번째 거 체크했잖아요. 요게 그 파일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왜냐하면 실행할 때 요게 요 창이 그냥 자동으로 뜨니까 까먹질 않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걸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설정이 됐죠. 자,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스파이더를 실행을 하고 런 메뉴에서 Configuration per File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요 콘솔에 요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스크롤 내려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걸 왜 외부 시스템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게 좋으냐 하면, 이제 실행을 하면 외부 시스템 터미널이 이제 딱 뜨거든요. 창이 떠요. 까만색 창이. 그리고 거기서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창이 닫히거든요. 창이 닫히면서 사용했던 리소스가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좋죠. 리소스를 다 회수를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노트북 노트북이 수업할 때 이제 많이 쓰시는데, 노트북이 좋긴 한데 한 줄씩 한 줄씩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뭐 실행을 할 때는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실행한 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리소스 관리도 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스파이더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편한 대로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로봇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 봅시다. 요거 한 3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입력하시고요. from 로보이드 패키지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햄스터 S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웨이트 5000, 이게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5000이면 5초죠. 5초 5초를 기다린다. 그리고 끝. 그럼 창이 딱 닫히겠죠. 5초 후에. 자, 요거는 뭐냐면 햄스터 S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만들 때 그 블루투스 통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은 런 메뉴에 런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F5 키를 그냥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아니면 여기 보시면 있죠?
실행하는 그 아이콘 툴바에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메뉴에서 선택해도 되고 그냥 하키 F5 눌러도 되고 아니면 툴바에서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개인마다 편한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까만색 창이 뜨면서 이렇게 커넥티드라고 표시가 되면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라고 만약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 내가 다른 데 설치한 게 아닐까 하고 어쨌든 아나콘다에는 설치가 안 됐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동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동굴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햄스터 로봇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USB 동굴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없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동굴이 없다. 이 경우에는 뭐 컴퓨터 이상한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USB 단자에 동굴을 한번 꽂아 보시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좀 기다려야 되는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기다리시면 되고.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 USB 단자 중에 좀 단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단자가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다른 단자에 한번 꽂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냥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객체 만들어서 그냥 기다리고 요거는 웨이트 5천이 없으면 객체 만들고 바로 프로그램 바로 끝나버려 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5초 정도 기다린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 뭐 별 문제가 없나 봐요. 자, 이렇게 커넥티드라고 표시된 걸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햄스터 S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냥 기존의 햄스터 객체도 있어요. 혹시 갖고 계신 하드웨어가 햄스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햄스터니까 햄스터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네, 햄스터 S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해요. 햄스터는 실제 로봇이 햄스터인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갖고 계신 그 연결하는 로봇이 햄스터 S인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뭐 햄스터로 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햄스터 S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뭔가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이제부터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타이핑을 일일이 할 건 아니고요. 타이핑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안에 예제 파일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파일을 읽어서, 스파이더에서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냥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파일 중에 version.py 파일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창이 딱 뜰 거예요. 아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걸 선택하고 run, 실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이건 뭐 버전을 표시하는 거겠죠. 이렇게 주요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이 표시가 돼요. 로보이드,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로보이드는 1.5.18, 로보이드 AI는 1.1.19, 넘파이는 1.20.3, 테스플로우는 2.8.0, 오픈CV는 4.5.5 이런 식으로 주요한 몇 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버전을 표시를 해줘요. 근데 버전이 이렇게 완전히 최신 버전이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가능하면 이제 최신 버전을 하는 게 좋긴 하죠.
자, 버전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버전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미션 3. 본격적인 게 아니네요. 미션 3은 그 속고반인데 요거는 인공지능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한다는 차원에서 좀 재미있게 하려고 속고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거죠. 음. 예전에 소프트웨어 교육 초창기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판을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그 수업 시간에 뭐 종종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초코반 게임도 뭐 해보면 재밌으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활동지를 제가 일단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게 요렇게 생긴 활동지 2장 그리고 병뚜껑. 지금 혹시 병뚜껑이 없으시면 그냥 눈으로 대충 여기 병뚜껑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눈으로 대충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뚜껑이 주스 병뚜껑인데 지름이 38mm 정도 돼요. 38mm짜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주스 하나 사가지고 또 주스 마시고 그 뚜껑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 뚜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주스를 뭐 20병씩 마실 수는 없으니까 요 쿠팡 여기 가시면 요 병뚜껑을 팔아요. 병뚜껑만 사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개수만큼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션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햄스터 로봇을 여기다 올리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회색이 출발지고 빨간색이 목적지예요. 여기 이제 병뚜껑을 올려놓고 얘가 이걸 밀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말판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보드 포워드, 보드 레프트, 보드 라이트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회전, 이건 오른쪽으로 회전. 어. 자, 그래서 그럼 요걸 어떻게 여기다 놓을 수 있느냐? 뭐 간단하죠. 요거는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서 한 칸 밀고 옆으로 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위로 쭉쭉쭉쭉 밀면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코드로 작성한 건데요. 햄스터 객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드 포워드니까 앞으로 한 칸, 그 라이트니까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다음 앞으로 두 번 가면 병통이 이쪽으로 밀리겠죠. 밀려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한 칸, 또 왼쪽으로 돌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2칸 가면 얘가 이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코반 1번 파일인데, 요것보다는 요 다음 걸로 할게요. 이렇게 쭉 우리가 순차, 이게 순차죠? 순차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 오, 앞, 앞, 오, 앞 이렇게 되잖아요. 왼, 앞, 왼, 앞. 이게 반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묶어가지고 반복문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 오, 앞, 앞, 오, 앞 두 번이니까 앞, 오, 앞을 두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왼, 앞, 왼, 앞, 왼 앞을 두 번 반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소코반 2 파일이에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말판 위에서.
간단한 거니까 금방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길까? 뭐, 답을 이제 알려드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한 칸 밑으로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쭉쭉쭉 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코드로 작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1 하고 미션 2, 이게 메인이니까 이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미션 1을 수행하려면 이제 이런 거죠. 미션 1이 F 형지 크기로 이제 미션을 작게 줄여놨고요. 그래서 여기 컵을 잡고 가서 이걸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햄스테스 그리고 이런 활동지 그리고 그리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좀 더 멋있겠죠. 컵 잡아서 끌고 가니까 없으면 뭐 좀 그냥 움직이면 되죠. 없이. 그리고 애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먼저 연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노트북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은데 화면 그 캡처한 화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북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와이파이 이제 그 이 동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동글을 컴퓨터에 꽂으면 되겠죠? 꽂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전원을 켜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왼쪽이 ON이고 오른쪽이 OFF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면 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밀면 돼요. 왼쪽으로 밀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계속 켜져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깜빡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깜빡깜빡거리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준비가 됐다. 연결해도 된다. 연결해도 된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깜빡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카페 가서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하는 거 똑같은데 여기 와이파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지금 노트북에 와이파이 동굴을 꽂았는데 그 노트북이 원래 갖고 있던 와이파이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굴을 꽂아서 새로 추가로 만들어진 와이파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와이파이는 노트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동거를 새로 꽂아서 새로 만들어진 와이파이 이렇게 두 개예요. 둘 중에 어느 걸 그 카메라에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마 대부분 요 첫 번째 거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요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와이파이 2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뒤에 보시면 아이디가 있는데 how로 시작하는 how 534657 dvr xr 요거 똑같은 게 여기 목록에서 찾고요. 아마 그 조금 시간이 기다려야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똑같은 게 나타나면 이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럼 보안키를 물어보는데 168 3번이에요. 168, 168, 168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뭔가 연결되는 듯한 뭐 화면이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됐으니까 연결 끊기가 있겠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인터넷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카메라 자체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연결이 된 거다, 카메라가.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충전 중요해요. 그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비교적 오래 가고, 그리고 배터리가 좀 부족해도 배터리가 좀 모자라도 뭐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AI 카메라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내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좀 떨어지면 연기를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충전을 해주시고요. 충전하고 나면 얼마나 제가 시간을 측정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시간은 안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 내내 이걸 계속 켜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뭐 설명도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라면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코드도 작성하고 뭐 실제로 돌려보는 건 한 20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요 USB 케이블을 여기다가 요걸 실행할 때가 아니면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계속 충전하고 있으면 되죠. 자, 어쨌든 충전을 완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충전을 잘 해야 된다. 틈나는 대로 충전을 하시라.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끔 그 카메라가 이제 이상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화면이 멈춘다든지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을 때는 배터리가 부족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꽉꽉 채워서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건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배터리가 부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집게 뭐 필요 있으면 연결을 하시고요. 요 단자를 양쪽에다 이렇게 꽂으시면 되죠.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햄스터 위에 올릴 텐데, 여기가 햄스터 앞쪽이라고 그러면 요 앞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바짝 붙여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받침대는 뒤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끝까지 꺾으세요. 완전히 끝까지 꺾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걸 앞쪽에다가 바짝 붙여서 붙이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거워서 이렇게 잘못하면 뒤로 이렇게 휙 자빠지겠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앞쪽에 딱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무게가 좀 균형이 맞으니까. 만약에 카메라를 앞쪽을 보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 붙여서 붙여야 되겠죠. 뒤쪽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처음에 붙일 때는 너무 강력해서 잘 떼기도 힘들 정도로 강력한데 뗐다 붙였다 계속하면 이게 접착력이 약해져요.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럼 그럴 때는 물로 이렇게 씻어주면 접착력이 다시 좋아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게에다가 위에다 붙여놓고 떼지를 않아요. 요 카메라 쓸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집게 덮개를 같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좀 편하겠죠? 뗐다 붙였다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럼 팁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부착을 했으면 이제 한번 움직여 봅시다. 지금 후진으로 주행할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엉덩이 쪽을 이쪽으로. 그래서 후진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출 텐데
이걸 후진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카메라를 이렇게 그 앞쪽으로 붙이면 여기에 이제 컵을 넣고 컵을 잡아서 이동을 할 텐데 카메라가 앞쪽을 비추면 앞쪽 아래쪽을 비추면 요 컵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뒤쪽을 향하게 하고 뒤로 움직이는 걸로 했어요. 자, 후진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컵을 잡을 거니까 뭐 여기 컵을 놔두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집게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는 생략. 자, 일단은 카메라 테스트하는 함수인데 요 뒤에서 어차피 카메라를 다시 볼 거니까 이게 나중에 보고 싶으면 그냥 테스트 카메라 파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닫혀요. 요거에 하는 일은 뭐냐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 카메라를 다 찾아가지고 여기 띄우는 거예요. 창을. 자, 일단 요걸로 합시다. 카메라 읽는 거. 자, 요게 전체적인, 요게 항상 모든 경우가 다 항상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 권력이에요. 자, 봅시다. 일단 로보이드 A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고 카메라 객체 만들었고 근데 카메라에 IP0이라고 나왔죠? 요게 여기 적혀 있는 IP0이에요. 그러니까 무선 카메라는 IP 그리고 USB 카메라는 USB예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 카메라의 번호. 그래서 IP 카메라 하나 사용하는 경우는 무조건 IP0이에요. 그리고 USB 카메라 대부분 하나만 쓸 테니까 USB 카메라 하나만 쓰면 USB 0. 그게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카메라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루프를 돌면서 카메라에서 영상을 읽어서 이미지에 넣는다. 이미지를 하나, 그 영상을 하나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화면에 보여준다. 이렇게 창을 띄워서 화면에 보여준다. 그리고 키 값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 escape면 브레이크해서 화면을 빠져나온다.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리드 카메라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초록색 선이 왼쪽에 있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초록색, 파란색. 왼쪽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거꾸로 되어 있으면 반전을 시켜야 돼서 여기 플립 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차선이 초록색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선을 한번 찾아봅시다. 심플 레이서 레인이라는 파일이고요. 심플 캠 레이스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까만색으로 된 건 앞에 거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서에서 디텍트 이걸 디텍트 뭘 디텍트 하냐면 차선을 디텍트 하는 거 차선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차선을 만약에 찾았다면 결과를 그린다. 화면에다 결과를 그리고 그걸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이 결과를 그린다는 거는 이 사각형 박스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선을 잘 찾았다. 이걸 실행을 하셔가지고 차선을 잘 찾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차선을 잘 찾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직접 움직여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을 이제 움직일 거예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로보이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요. 햄스터 S 객체 만들었고 클로즈 그리퍼는 뭐 그리퍼 없으면 뭐 필요 없고요. 네, 그리퍼를 닫고 집게를 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진해서 갈 거기 때문에
셋 백워드. 방향을 백워드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뒤로 후진할 거다. 이걸 호출하지 않으면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요게 이렇게 셋 백워드 하면 이제 뒤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 요 심플 캠 레이서에서는 디텍트를 하면 디텍트를 할 때 차선만 찾는 게 아니고, 찾아진 차선을 이용해서 양쪽 바퀴의 속도를 계산을 해요,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산된 결과를 받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get velocity 하면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이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햄스터 휠스, 바퀴 움직이는 함수에다가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를 각각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 이동을 하다가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브레이크를 해서 화면에 빠져나오고 햄스터 정지시키고 디스포즈. 디스포즈는 어떤 거냐면 이 로봇의 객체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블루투스 통신도 연결하고 뭐 하거든요. 요 디스포즈는 그런 걸 이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시키고 뭐 리소스 정리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심플 레이스 1을 1번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코드상에서 뭐 정지시키는 게 없어요. 정지. 그래서 실행을 하고 어느 정도 움직이면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정지시키면 되겠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정지가 되겠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심플 레이서 1번 파일. 자, 이걸 하셨으면 이번에는 그 코너를 도는 부분을 좀 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요거 조금 더 안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setGain이라는 함수인데 이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 없으면 호출을 안 하면 원래 디폴트 값은 0.1로 돼 있어요. 0.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0.1 그렇게 크게 하면 여기서 그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돌 때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급하게. 만약에 값을 작게 하면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돌 거고요. 그걸 이제 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서 이건 딱히 뭐 어떤 값을 해야 된다는 게 없고요. 실제로 해보면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급하게 이렇게 돌도록 바깥쪽 붙어가지고 급하게 돌도록 하고 싶으면 그 숫자를 좀 더 키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숫자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그 숫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거하고 비슷한데 값을 크게 한다는 것은 핸들을 더 많이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너를 더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돌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직선을 갈 때도 똑바로 앞으로 갈 때도 좌우로 그냥 핸들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코너를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돌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값을 좀 더 크게 하면 되고요. 직진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값을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해보면서 이걸 키웠다가 줄였다가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정지를 해봅시다. 정지하는 거야 뭐. 여기 까만색 라인이 있는데 밑에 햄스터는 요 밑에 바닥 센서가 두 개가 있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 그 바닥 센서는 까만색 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값이 작아지고요. 하얀색 위에 올라 있으면 값이 커져요. 그래서 요 검은색 라인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둘 다 값이 작다는 거죠. 둘 다 값이 작으면 그러니까 왼쪽 바닥 센서 값도 작고 오른쪽 바닥 센서 값도 작으면 정지선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해서 화면만 빠져나오고 스탑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심플 레이서 스탑이라는 파일이에요. 자, 다 하셨으면 이번에 속도를 한번 줄여볼 텐데요.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그 30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속도 표지판을 카메라로 발견을 하면 거기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티처블 머신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영상을 수집하는 함수가 요 collect image라는 건데 카메라 넣어주고 저장할 폴더. 요거는 이제 안내문을 언어니까 한국어로 하면 되겠죠. 자, collect image 1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하나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티처블 머신을 쓴다 그랬잖아요.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그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퀘어 true로 했고요.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ai.lab.collect 이미지, collect 이미지에 요 카메라를 넣어주고 저장할 폴더 경로 넣어주고 이거는 안내 문구에 그 언어 코리안 한국어로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이미지 한 장씩 저장을 해요. 요 폴더에. 그리고 escape 키를 누르면 이제 끝나는데 지금 직접 수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미리 수집을 해서 요 예제 폴더에 모델 속도 학습용 이미지 폴더에 넣어놨어요. 그 이미지를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원래 이제 이미지 학습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현재 환경에서 영상을 수집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현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뭐 조금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요 제가 수집한 이미지를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지금 수집할 시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그리고 collect 이미지 2 파일은 이제 요 표지판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경로를 이렇게 잡았고요. 똑같이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여기다 미리 수집해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수집을 해놓고 뭐 수집은 각자 나중에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해놓은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티처머신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시작하기 뭐 다 해보셨겠죠? 티처머신은 이미지 프로젝트 표준 이미지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도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해서 여기 파일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 도로 이미지를 쭉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면 되겠죠? 여기 쭉 다 들어가죠? 클래스 2는 클릭해서 30으로 바꾸고 업로드 해서 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30에 대한 이미지를 쭉 모아서 전체 선택 컨트롤 A 한 다음에 열기 하면 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델 학습하면 되고요. 학습이 끝나면 모델 내보내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텐스플로우 선택하고 텐스플로우 선택하고 모델 다운로드 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압축 파일을 풀면 파일이 2개가 들어있는데 이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2개의 파일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직접 이제 뭐 학습을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뭐 학습을 했다 치고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제가 미리 해놨어요. 예제 모델 속도 학습 결과 폴더에 있는 이 2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 폴더에다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학습된 결과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자, 심플 레이서 스피드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다른 부분 다 똑같고 일단 티처블 머신 이미지, TM 이미지 요거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모델을 로드하죠. 아까 그 경로 그대로죠. C example speed 여기에 그 파일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드하면 로드에 성공하면 이제 모델 읽기 성공이라고 프린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설정을 안 하면 기본값이 50이니까 50의 속도로 쭉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처음에 빠르게 출발시킬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를 7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보면 이제 바퀴 움직이고 나서 요 첫 번째 줄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줄은 아까 티처 머신 이미지 서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미지에 있는 요
분류를 해서 그게 분류한 결과의 레이블이 30이면 요게 30 그 텍스트로 30이죠. 요 30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티처럴 머신을 학습을 시킬 때 레이블을 하나는 도로 하나는 3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30인 거예요. 만약 요거의 이름을 다르게 하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0이면 속도를 30으로 하고, 속도를 30으로 변경. 이거 프린트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첫 번째 줄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주행하면서 요걸, 찾을 때, 이제 인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사진 찍고 분류하고, 사진 찍고 분류하고, 사진 찍고 분류하고, 사진 찍고 분류하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죠. 쓸데없이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근처에서만 분류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빨간색 영역을 빨간색 영역 중심의 Y좌표. 여기 Y좌표예요. Y좌표가 지금 좌표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미지 좌표이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는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고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원점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로 방향은 아래쪽으로 쭉 증가를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지 좌표가. 자, 그래서 요 빨간색 영역의 Y좌표가, 중심점의 Y좌표가 요 하이트, 요 이미지 하이트 높이의 반이 요만큼이죠. 그거보다 더 크다. 더 크면, 다시 말해서 요 아래쪽이 더 큰 거니까 요 영역 안에 있으면 요게 중심점이 그게 중심점이 요 밑에 있으면 그때 분류를 하겠다는 그때만. 그래서 그 근처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분류된 결과가 30이면 속도를 30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심플 레이서 스피드.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쭉 70의 속도로 쭉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멈추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지금이 8시 7분이니까 5분 정도? 8시 15분? 그러면 8시 15분까지 이걸 좀 계속 진행하실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8시 15분까지 쉬고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 다음 걸. 요 다음 게 이제 미션 2에 되는 거예요. 8시 15분. 자, 이번에는 쓰레기 분류해서 옮기는 건데요. 자, 이런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요것도 이제 인쇄물에 이런 그림도 있죠. 그리고 그리퍼는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AI 카메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USB 카메라는 노트북이면 컴퓨터에 이제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거로 하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종이 운반하기부터 할게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앞쪽 방향으로. 그리퍼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고요. 쭉 이동해서 여기 내려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위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카메라 만들었죠. 그리고 햄스터 만들었고요. 객체. 컬러 디텍터. 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이제 찾는 요 컬러 디텍터를 또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그리퍼를 닫고 그다음에 라인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요 함수가 하는 일은 요 오른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요 오른쪽 테두리, 검은색 선의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카메라가 초록색을 발견할 때까지, 초록색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기 라인 라이트를 명령을 내려놓고 오른쪽을 따라가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초록색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견이 되면 넘어가서 스톱. 여기서 정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초록색을 찾기는 하는데 여기 알갱이가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발견한 영역의 면적,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건 발견한 영역의 가로, 폭, 그리고 곱하기 세로 높이 하면 면적이 되잖아요. 그 면적이 픽셀 단위로 해서 만보다 크면, 최소 만이면, 이거 만보다 크면, 초록색 영역이 만보다 크면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탑.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리퍼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회전하면 컵을 때리니까 뒤로 조금 한 5cm 정도, 여기 5cm, 뒤로 5cm 이동해서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돌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요 180도 돌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항상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뚤게 되어 있는 경우가 삐뚤게 될 수가 있겠죠? 삐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돈 다음에는 180도 돈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요 왼쪽 테두리, 검은색의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가야 되겠죠? 그런데 왼쪽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회전 180도 여기 조금 삐뚤어졌을 때 180도 돌면 이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 바닥 센서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릴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래서 180도를 돌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 160도 정도, 조금 적게 도는 거죠. 160도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왼쪽 바닥에서 여기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겠죠. 네, 라인의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간다. 그리고 빨간색이 발견이 되면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리사이클 페이퍼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종이를 운반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별 거 없죠. 이 유리병을 운반하는 것도 비슷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종이랑 유리병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해볼 텐데 분류하는 건 앞에서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미지 수집하는 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collect 이미지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collect 이미지. 그 경우에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이미지를 한 장씩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건 조금 다른데요. 레코드 이미지는 여기 카메라 놓고 저장할 폴더 경로, 그리고 요게 시간 간격, 그리고 수집할 영상의 개수, 그리고 카운트다운, 이건 준비하는 시간 3, 2, 1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쫙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말의 언어, 한국어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값이 100이고 20인데 20장의 영상을 이게 밀리세컨드거든요. 0.1초 간격으로 20장의 이미지를 수집을 한다. 카운트다운은 3이니까 3, 2, 1 한 다음에 0.1초 간격으로 20장의 이미지를 수집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컬렉트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자, 요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스페이스 키를 누르려면 손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렇게 레코드 이미지로 하면 여기 보면 그 인터벌은 그 기본값으로 했으니까 0.1초일 거고 0.1초마다 한 장씩 50장의 이미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놓고 카운트다운 3, 2, 1 하면 이제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방향도 조금 바꿔가면서 50장을 수집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레코드 이미지 1 파일이고 제가 미리 다 수집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종이에 대해서 똑같이 레코드 이미지 2 종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집을 하면 되고 이것도 제가 미리 수집을 해놨어요. 똑같이 티처블 머신으로 가서 똑같이 클래스 이런 그 다음에 업로드해서 유리병 이미지 다 선택해서 올리고 클래스 2는 종이로 이름을 바꾸고 업로드해서 영상을 또 다 올리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학습이 끝나면 모델 내보내기 해서 텐스플로우 선택하고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똑같이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압축을 풀으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C example recycle 폴더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직접 학습을 해도 되고요. 제가 미리 학습된 결과를 넣어놨으니까 예제 모델의 속도가 아닌데? 분류겠죠, 분류. 분류의 학습 결과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분류 맞죠? 잘못 적었네요. 직접 학습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두 개 파일을 요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리사이클 1. 자, 카메라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USB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USB 0. 그러니까 그 무선 카메라는 IP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SB 카메라는 USB로 시작한다. 그리고 번호는 0부터 0, 1, 2, 3 이렇게 되는 건데 카메라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USB 0, 혹은 IP 0.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티처 머신 객체 만들어서 모델을 로드하고요. 요 안에 넣어놨죠. 앞에서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일을 이제 모델을 로드하고 로드를 성공했으면 여기 프린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5, 4, 3, 2, 1 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이미지 한 장 찍어서 바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분류 결과 레이블을 얻고 레이블 프린트하고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행하고 할 때 카운트다운이 5, 4, 4, 요건 준비 시간이에요. 5, 4, 3, 2, 1 할 때 그때 이제 그 이미지를 A4용지 이미지를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한 번 영상을 찍기 때문에 한 번 찍어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간에는 카운트다운 걔는 중간에는 얘가 인식을 안 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코드를 그렇게 작성했잖아요.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이미지를 한 장 찍어서 분류를 한다. 자, 그래서 분류된 결과가 유리면 어떻게 하죠?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라인 레프트 아니면 종이죠. 종이는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초록색이 보일 때까지 움직이고 스탑한 다음에 열고 뒤로 5cm 이동해서 유리면 여기 유리니까 유리면 어떻게 하죠? 왼쪽으로 조금 적게 돌고 160도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 아니면 종이는 아까 앞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적게 160도 돌고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되겠죠. 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랑 요 바로 뒤에 있는 게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뒤에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리사이클 2인데 딴 건 다 똑같고요. 요 앞에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wait until이라는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요걸 사용을 했는데 요걸 직접 한번 짜봅시다. 직접. 그래서 여기는 똑같고요. move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엣지 어떤 테두리를 따라갈 거냐 왼쪽 테두리를 따라갈 거냐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갈 거냐 루프를 도는데 엣지가 레프트면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야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영상을 하나 얻어서 여기 컬러 디텍터죠. 컬러 디텍터가 디텍트를 하는데 그 디텍트는 성공했고 디텍트된 그 A의 면적 그러니까 요 컬러 값에 따라서 요게 레드면 레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빨간색 영역의 면적 여기가 그린이라고 되어 있으면 초록색 영역의 면적 그 면적이 만보다 크면 브레이크에서 화면에 빠져나오고 스탑하고 함수가 리턴되는 거죠. 아니면 요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화면에다가 그리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요 키보드 입력을 체크하고 escape면 브레이크에서 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짠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한 거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앞에서는 유리인 경우에 이렇게 왼쪽 테두리를 따라간다. 언제까지? 초록색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록색이 발견되면 이제 스탑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move에다가 우리가 짜놨기 때문에 왼쪽 테두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초록색이 발견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오른쪽 따라가야 되니까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는데 초록색이 나타날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되돌아올 때는 유리인 경우에는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니까 오른쪽 테두리를 따라가고 빨간색이 나타날 때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종이인 경우에는 왼쪽 테두리를 따라가고 빨간색이 나타나면 멈춘다. 그렇게 해서 move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쉽게 하려면 학생들하고 이제 좀 쉽게 하려면 이렇게 wait until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요.
여기 함수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mov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죠. 이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리사이클 2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그 이미지를 유리병이나 종이 그림을 카메라에 보여주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제 본선 미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 주행하는 거 했죠. 주행하는 거 여기 가서 속도를 줄이고 고보란길을 따라가서 여기서 멈추는 것까지 했고요. 근데 요걸 이어 붙일 때 여기 180도 도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또 방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속고반하고 여기 다 이어 붙이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실제 그 제가 코드를 적어놨는데 파이널 미션 A. 요 A는 요 쭉 와서 요걸 요 A 자리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파이널 미션 A 파일을 보면 쭉 보시면 여기 그냥 이거는 똑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설명드려야 되는 나머지는 이제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3 이렇게 함수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호출하도록 했어요. 자, 다른 부분은 그냥 일반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바뀌는데 여기 보면 말판을 보면 우리는 요거 이동할 때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빨간색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서 이제 쭉 출발해서 예를 들면 유리봉으로 간다. 그러면 쭉 가서 빨간색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타나면 멈추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서 요 빨간색이 또 발견될 때까지 쭉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쭉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요 빨간색이 발견이 되겠죠. 여기서 멈추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출발하고 한 5초 동안은 요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고 5초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색을 찾는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0이고 그다음에 루프를 돌 때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는데 한 500보다 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500보다 작겠죠. 500보다 작을 때는 쭉 이제 디텍트를 안 하고 있다가 왜냐면 여기 false니까 바로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500보다 커지면 그때 이제 디텍트하고 그 영역의 크기를 재서 1000보다 크면 이제 멈추고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기다리는 시간이 여기 키보드를 체크하는 시간이 한 10ms 0.01초죠. 그래서 500번 카운트하면 대충 5초 정도가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약 500초, 5초 정도. 그래서 카운트를 해서 500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빨간색 영역이든 초록색 영역이든 찾는 거죠. 이 부분만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앞에서 한 거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소크반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말판을 전체 미션 전체 말판을 또 올려놨어요. 그 강의자료에 그거 나중에 이제 인쇄를 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이즈로 올려놨는데 셋 중에 뭐 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하시면 되는데 A2로 한 번에 인쇄하면 가장 좋긴 한데 보통 학교에 이제 A2 프린터는 없으니까 A3로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A3 크기로 두 장을 인쇄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어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걸 너무 바짝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요게 조금 간격이 좀 있어도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충 붙여놓고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션 전체 미션 에다가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 돌아가는 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텐데 내일 뭐 할 거냐면 사실 내일 수업이 하이라이트인데 내일 수업이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미션에서 여기 차선을 따라가는데 바퀴 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자동으로 계산해 준 걸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바퀴를 돌리기만 했죠. 내일은 요 바퀴 속도를 계산하는 걸 직접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여기서 쭉 할 때 라인 트레이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 트레이스를 직접 만들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목표는 아니고 실제 목표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로 학습을 해서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라인 트레이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고 학습된 결과로 손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걸 할 거니까 내일 또 뭐 오후 시간에 들어오셔도 되고 저녁 시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시간이든 편한 시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